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1부 마지막 순서는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 김동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웃으면서 인사를 했지만 시장이 정말 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이런 시장에서 그냥 기회를 찾아서 저점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펀더멘탈이 괜찮은 기업들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 꼽아 오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화요일장 미주 가이드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뜨거운 미국 주택 부동산 수혜 종목으로 닥터워튼 꼽아 오셨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도 열기가 뜨겁나 봐요. 우리 시장도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주택 시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주택 가격 관련돼서 이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뉴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와 상반되게 또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도 함께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은 수요가 감소하게 되나요? 네, 당연하죠. 일단은 뭐 1%대 모기지 금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싸게 이렇게 금리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구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금리 인상 속도와 함께 주택의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공급도 부족하다 이런 지금 뉘앙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급이 그 수요에 비해서 훨씬 더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닥터워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닥터워튼은 일단은 미국 주택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1978년에 이 도널드 레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의 창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992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지금 시가총액은 250억 달러 규모로서 미국 주택 건설 부문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는 현재 미국 내 32개 주에서 104개 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엔트리급의 엑스프레스 홈즈부터 럭셔리급의 에메랄드 홈즈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닥터워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앞서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 감소 우려가 나타난다라고 하셨는데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소비자분들의 주택 구매 비용도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5.27%로 3년 만에 5%대를 돌입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 수요에 대한 이런 심리도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2월에 주택 가격 지수부터 한번 보시면요. 전년 대비해서 19.4%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가격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왜 주택 가격도 오르지라는 부분도 이제 살펴보실 텐데 그 전에 이제 미국 주택의 구입 능력 지수와 그리고 소비자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면 지금의 심리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먼저 주택 구입 능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5.4로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21.91%, 즉 약 22%가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거죠? 네, 소비자의 이제 구입 능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동향, 주택 구매 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해 있는 71대 수준으로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44% 이상 하락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동향이 급락했는데 왜 뜨거운 미국 주택이라고 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주택 판매부터 보시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주택 기존의 미국의 3월 기존 주택 판매량도 지금 577만 호로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4.5% 하락을 했고요. 많이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리파이낸싱 모기지 신청액도 4,689억 달러 수준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49%, 즉 50%가 감소를 한 모습으로서 이제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 추이에 걸맞는 그런 앞서 설명드렸던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지금 공급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존 주택 재고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95만 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9.52% 하락을 했는데 지금 역대 최저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 주택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당연히 이제 코로나19 시절에 이제 저희 이제 그런 기존의 노동자들 수요도 굉장히 부족을 했고 건자재가 굉장히 높게 뛰었던 부분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신규 주택을 착공을 많이 안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 재고가 역대 최저치라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코로나 말씀하셨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재택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최저치에서 좀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신호가 보이고 있나요? 일단은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미국의 지금 사무실 출근 비율이 40%대입니다. 네. 이제 락다운이 다 해지가 되고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다라는 게 확실한 트렌드인 것 같고요. 이제 오피스로 완전히 출근을 하는 기업들을 몇 개 살펴보시면 대표적으로 뭐 넷플릭스라든지 골드만삭스가 지금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즉 재택근무도 하면서 출근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운데 큰 동그라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재택근무만 하는 기업들도 보시면은 뭐 딜로이트라든지 쇼피파이 그런 기업들은 이제 완전한 재택근무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가 굉장한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인구가 얼마나 증가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택 수요도 감소를 하겠지만 미국은 굉장히 지금 노동 인구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지금 2050년까지 미국의 노동 인구 변화율을 보시면요. 2억 명에서 2.5억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억 명에서 7.5억 명으로 오히려 하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뭐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재택근무를 안 해봐서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재택근무로 방송 궁금한데 지금 미국에서 재택근무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는 트렌드로 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주택이나 건축 쪽은 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 아닙니까?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이 내놓는 정책이 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네, 주택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이민 정책이 굉장히 네. 강화가 되면서 이민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를 했었던 그런 반이민 정책이었던 타이틀 4이 같은 경우도 폐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렇게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민 선호 국가를 살펴보시면요. 유엔에서 살펴본 결과 미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미국에 대한 이민 선호도가 높은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반이민 정책이 쏟아지면서 보시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런 미국 이민자 둔화로서의 인구 성장 둔화가 굉장히 두드러진다라는 그런 차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210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민자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민 정책이 더 완화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또한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정말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 종목들에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앞서서 저희가 주택 착공 건수를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착공 건수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수요가 부족한 상황인가요?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고 자체가 워낙 역대 최저치이기 때문에 주택을 이제 더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미국의 건축 허가 지수 그리고 주택의 착공을 한 지수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굉장히 높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건축 허가 지수를 살펴보시면요. 3월 달에 이제 187.3만 건으로서 예상치였던 182만 건을 상회를 했고요. 16년 만에 4개월 연속 이렇게 180만 건 이상이 올라간 모습으로서 확실히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도 지금 179.3만 건으로서 예상치를 충분히 상회를 했고 2006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이렇게 수치를 보이면서 부족한 이 공급량에 대한 이렇게 주택 착공이나 허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동인구 증가율에 더불어서 건축 허가 지수랑 주택 창고 건수가 그래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걸로 오프닝에서 모기지 금리를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차트 가져오셨으니까 또 안 볼 수가 없네요. 지금 모기지 금리 상태 어떤가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게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시절처럼 금리 시장의 건전성이 얼마나 괜찮느냐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모기지 연체율을 살펴보시면요, 전분기가 지금 4.65%가 나왔습니다. 이는 2010년에서 2019년 평균치가 6%대에 있으니까 굉장히 낮은 연체율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1979년 조사 이래 4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성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의 차압률 같은 경우는 0.11%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이는 역대 최저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위기 시절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 때에 이때 차압률이 지금 거의 2.23%니까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던 수치이고, 지금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시장의 건전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를 다 알아봤는데 이제 닥터우튼에 대한 이런 종목이 궁금합니다. 이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건 어쨌든 다른 경쟁사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럴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의 닥터우튼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위여서 그런가요? 네, 1위였던 부분도 있고 네. 가격 경쟁력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게 이제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사가 몇 개가 줄어들었느냐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줄어들었군요. 네네,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제 얼마나 건설사들이 늘어났냐라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1997년도 때 그리고 2007년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9만 8천 건, 약 10만 개의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주택 건설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4만 8천 개로 50%가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탑 10 이제 기업들의 주택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의 이제 10개의 탑 10 주택 건설사 시장 점유율 추이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기존에는 뭐 한 8%대였다가 지금은 이제 30%를 상회하는 이 분야에서도 이제 특정 이제 경쟁사들이 오히려 이제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미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닥터우튼의 CEO와 그리고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의 공급을 조절하는 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10% 정도 감소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자신감 있게 우리가 공급을 제어를 하는 것이지 시장이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언급도 했을 만큼 굉장히 이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신규 주택 건설사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미국의 탑10 주택 건설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체제로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닥터우튼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더 깊게 종목으로 더 들어가 보자면, 주택 건설사로 어쨌든 가져오셨는데 모멘텀이 주택 건설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경쟁사 대비해서 얼마나 밸류에이션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닥터우튼이 연초 대비해서 한 35%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인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요, 미국의 ITB ETF라고 주택 건설 부문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그런 ETF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지금 닥터우튼, 레나, MVR, 펄티그룹이 이제 주택 건설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들인데, 밸류에이션상 PER이 지금 뭐 12개월
선행 그리고 후행 모두 이제 5.1% 그리고 4.2% 5.1배, 4.2배 수준으로서 지금 경쟁사 대비 오히려 이렇게 더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PSR도 0.84, PBR도 1.5배 수준으로서 굉장히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홈디포라든지 뭐 탑빌드, 톨브라더스 관련된 이제 기업 그 주택 건설 부문 기업들도 살펴보시면 충분히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보유 종목의 이제 성장성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이제 닥터호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개월 선행 매출 부문이 22.64% 그리고 EPS도 39.16%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성장성 같은 경우에도 다 살펴보신 것처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종목의 이제 수익성도 살펴보시면요. 수익성도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28.73%, 당기 순이익률도 16.53%, 자산 회전율도 지금 1.27 정도 수준으로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성, 성장성, 밸류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시장이 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그만큼 닥터호튼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가이드해드린 분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 김동관 연구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